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지수도 역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까지 매도세에 지금 동참을 했고요. 외국인은 현재 코스피에서 5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음 주에도 빅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좀 관망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산타랠리는 이제 기대를 내려놔야 할까요? 일단 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어떠한 섹터 혹은 어떠한 종목을 좀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 입장 혹은 기관의 입장에서 큰 시장을 봤을 때 글로벌 증시 중에 미국의 지수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만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종목, 우리나라 시장을 좀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위험 부담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 이 매도 물량이 찍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1월 달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의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완전히 엑시트 나갔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오늘도 글로벌 지수의 흐름 대비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시총상위 종목들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중소형 개별주들 특히 테마가 붙은 종목군들은 그래도 매매할 수 있을 만한 변동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틀에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이 수급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종목별로의 수급은 굉장히 빠르고 순환이 지금 잘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 증시의 흐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자회사 기술개발 호재가 있었던 국일재즈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삼성생명 과 또 애플 관련주인 뉴플렉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종목은 건설기계 관련주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HK 이노엔과 삼천당 제약이 만났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다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딱 두 종목입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11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던 삼천당 제약이고요. HK 이노엔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기업의 실적, 기업의 수급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사고 어느 시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급 화이트 시간 때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5G였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던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섹터는 조금 다르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현재 위치에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을 좀 받았다 갈 것이냐 이제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특히 시총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를 동반을 해서 어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기전자 반도체 IT 말고 제약바이오 한번 관심 있게 봐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HK 이노엔 삼천당 제약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 HK 이노엔과 삼천당 제약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K캡의 올 매출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그쵸. 또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숙취 해소제인 컨디션의 맞습니다. 매출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HK 이노엔을 골라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실적이죠.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어요. 이 HK 이노엔은 K캡, K캡은 HK 이노엔이라고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HK 이노엔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제품이 K캡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위 식도 역류성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지금 잘 팔리는 게 아니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나라 시장 지수가 안 좋을 때도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것은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이 찍히고 있는 종목분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가장 1순위는 사실 바이오시밀러 쪽일 수 있어요. 셀트리온 그룹주,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삼천당 제약 같은 바이오시밀러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K캡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판매고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 만약 제약바이오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HK 이노엔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도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 HK 이노엔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이제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렸다가 갈 것이냐 지금 방향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39,000원, 9,1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5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네. 너무 지금 매수가 대비 목표가가 높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런 것을 기대해 봤을 때는 저는 5만 원 목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손절가는요. 3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드렸어요. 지금 39,100원인데 35,000원 손절가면 굉장히 타이트한 거죠. 그러니까 3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굉장히 또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가는 35,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HK 이노엔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죠.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한화솔루션과 삼강 M&T 만났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과 해상풍력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화솔루션과 삼강 M&T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 한번 다뤄볼까요? 네, 일단 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그리고 삼강 M&T는 이제 풍력인데 사실 태양광이 좋냐, 풍력이 좋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유가의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너무 고공행진하다 보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유가가 조금씩 안정화를 찾고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유가의 가격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 쪽의 관심도가 조금은 느슨해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삼강 M&T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화솔루션과 삼강 M&T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3강 MNT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인 한화솔루션 대장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다 같이 일단 하락세를 보이긴 그쵸. 했지만 그래도 3강 MNT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네. 했거든요. 꼽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3강 MNT를 오늘 픽한 것은 최근까지의 어떠한 평균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오늘 기준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나솔루션보다는 3강 MNT의 반등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많은 종목들이 지금 사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단기 시세를 좀 노리는 트레이딩이 조금은 더 적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상강 MNT가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상강 MNT는 풍력발전 이거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 하부 구조물의 영업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발주가 계속해서 이제 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줄어든 상황.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기대감에 먼저 좀 올라왔다라는 것. 뭐 상가 MNT 풍력뿐만 아니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왔는데 만약 그 기대감을 받쳐주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시장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메이저 주체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가 MNT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3강 MNT를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데요. 상강 MNT 괜찮습니다. 어제도 잘 버텨냈고요. 오늘도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 매수를 해서 이 이평선들이 계속 몰려있는 23,000원, 25,000원대 매물대만 좀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3만 원까지 한번 추가 반등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밀려 내려왔을 때는 최근에 저점이죠.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는 3강 MNT를 승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한미약품 가져와 주셨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네. 주인데요. 한미약품 하면 또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 이제 엔데믹 전환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미약품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잡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두 번째는 변동성. 참 이게 두 마리 토끼 중에 가장 잡기 어려운 부분이죠. 안정성을 갖고 있으면서 변동성을 노린다라.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중에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한 가지의 파이프라인만 가지고 있는 것도 기업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 혹은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 북경 한미에서는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완화된 부분에 따라서 임상시험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뉴스들이 나올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매기세,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된다면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셀트리온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넓게 영역을 한번 키워보면 한미약품도 저는 지금 위치 굉장히 좋은 점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성과 변동성 두 마리 토끼를 가질 수 있는 한미약품을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30만 원까지의 반등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2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최근에 기록한 저점이 이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한미약품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